사장님이 창업하고 이걸 안 하면 5억을 날릴 수도 있습니다. 기적의 절세법 저자 장중진 세무사입니다. 사장님께서 두 가지를 안 하게 되면은 창업 중소기업 세액 감면을 못 받기 때문에 5억을 날릴 수도 있습니다. 첫 번째는 현금영수증 가맹점에 가입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현금영수증 가맹점에 가입을 하지 않을 경우에는 세법에서 창업 중소기업 세액 감면이라든가 중소기업 특별세액 감면을 혜택을 안 줍니다. 창업 중소기업 감면은 25년에 창업한 경우에 최대 1년에 5억까지 감면을 해주거든요. 근데 현금영수증 가맹점에 가입을 안 했다 그러면은 창업 중소기업 감면을 해주질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금영수증 가맹점에 꼭 가입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 현금영수증 가맹점은 다 가입을 해야 되는 걸까요? 물론 그건 아닙니다. 현금영수증 가맹점은 소비자를 상대로 하는 업종들은 가입을 해야 되고 현금영수증 의무 발행 업종도 가입을 해야 됩니다. 제가 아는 분 같은 경우에도 현금영수증 가맹점에 가입을 안 해가지고 감면을 못 받았습니다. 그럼 현금영수증 가맹점은 어떻게 가입하는 걸까요? 사장님들이 이거를 신경을 안 쓰면은 놓치게 됩니다. 왜냐면 보통 카드 단말기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자동으로 현금영수증도 같이 등록이 됩니다. 그런데 간혹 카드 단말기를 설치를 잘 안 하는 업종들이 있어요. 예를 들자면은 건설업 중에 인테리어 업종입니다. 인테리어 하는 경우에는 통장으로 결제를 많이 받는데 현금영수증 가맹점에 등록을 해야 되거든요, 따로. 근데 카드 단말기를 설치를 안 하니까 현금영수증 가맹점에 등록을 못 하는 거예요. 그래서 깜빡하고서 그걸 놓치는 겁니다. 그러면은 창업 중소기업 감면을 못 받습니다. 그러니까 인테리어 업종이라든가 변호사라든가 수의사라든가 전문직 업종은 반드시 현금영수증 가맹점에 가입을 해야 됩니다. 그럼 언제 가입하면 되냐면요. 직전 연도 매출액이 2,400만 원 이상이면 그 다음에 3개월 안에 가입을 해야 하면 되고요. 병의원이라든가 변호사, 법무사 같은 전문직 같은 경우에는 사업 개시일로부터 60일 안에 가입을 해야 됩니다. 근데 이거를 보통 빨리 해야죠. 그냥 처음에 사업하자마자 가입을 하는 게 좋습니다. 카드 단말기 설치 안 하는 경우에는 이 국세청 홈택스에 들어가서 현금영수증 발급사업자 신청 거기에서 가입을 하면 됩니다. 그렇게 하면은 홈택스에서도 현금영수증을 발행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현금영수증을 발행을 언제 하면 될까요? 원래 소비자가 발행을 원한다 그랬을 때는 1원 이상이면은 무조건 다 발행을 해줘야 됩니다. 근데 소비자가 말을 안 해요. 발행을 하기를 원치 않고 아니면은 필요 없다 그래요. 그래도 현금영수증 의무 발행 업종이 있습니다. 전문직이라던가 업종들이 굉장히 많은데 건설업 인테리어 업종도 마찬가지고요. 그런 업종들은 현금으로 또는 통장으로 10만 원 이상 결제를 받은 경우에는 의무적으로 발행을 해야 합니다. 만약에 현금영수증을 의무 발행 업종인데 발행을 안 했다. 그러면은 과태료가 20%입니다. 만약에 100만 원을 현금영수증 발행을 안 했어요. 그러면은 과태료 20만 원을 내야 되기 때문에 현금영수증을 무조건 잘 발행을 해줘야 됩니다. 둘째는 사업용 계좌를 홈택스에 등록하는 겁니다. 만약 복식부기 의무자가 사업용 계좌를 등록하지 않으면은 창업 중소기업 감면이나 중소기업 특별세액 감면을 못 받습니다. 창업 중소기업 감면 청년 창업 같은 경우에는 100%를 받는데 1년에 한도가 25년에 기업한 경우에 5억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사업용 계좌를 등록을 안 했다. 그러면 최대 5억을 날리게 되는 겁니다. 제가 아는 분도 이거를 신고를 제때 못 해가지고 늦게 하셨어요. 그래가지고 2천만 원의 세금을 감면을 받지 못했습니다. 그럼 사업용 계좌는 뭘까요? 이 사업용 계좌라는 것은 국세청에서 이 사업에 관련된 자금은 사업용 계좌를 이용해라 이렇게 강제해 놓은 겁니다. 그래서 뭐 카드 대금을 받는다던가 물건 결제 대금을 받는다던가 아니면 내가 임대료를 낸다던가 또 물건을 또 사온다던가 그런 대금들을 다 사업용 계좌를 의무적으로 써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사업용 계좌를 만드는 건 쉽습니다. 기존에 사장님이 쓰던 그 개인 계좌를 사용을 해도 되고요. 그리고 나는 개인 계좌보다는 업체명으로 만들고 싶다. 예를 들어서 마이홈택스 장중진 세무사라는 상호로 통장을 은행에 가서 만들 수도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뭐냐면 만드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사업용 계좌를 세무서나 홈택스에 꼭 등록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홈택스에 사업용 계좌 개설을 검색을 해서 거기에다가 은행과 계좌번호를 꼭 등록을 해야 됩니다. 그래야지 사업용 계좌가 신고가 되는 겁니다. 그럼 언제 등록해야 되냐면요. 사업용 계좌는 복식부기 의무자가 된 해부터 그 6개월 안에 등록하는 겁니다. 사장님 만약에 음식업을 해요. 음식업은 15년에 매출액이 1억 5천만 원이 넘어가게 되면 26년부터 복식부기 의무자가 됩니다. 그러면은 26년 6월 30일까지 사업용 계좌를 등록하면 되는 겁니다. 만약에 그 기한을 놓치게 되잖아요. 그러면은 창업 중소기업 감면을 못 받게 됩니다. 그러니까 날짜를 어기면 절대로 안 됩니다. 그래서 이거를 날짜를 지켜가지고 하려고 그러니까 많은 사장님들이 이걸 놓쳐요. 그리고 세무서에서도 이거를 뭐 안내문을 보낸다고 하는데 안내문은 의무가 아니기 때문에
믿을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사장님이 직접 챙겨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개업하자마자 바로 상업용 계좌를 등록하라고 말씀드립니다. 왜냐면 복식부기 의무자가 될지 안 될지 모르겠지만은 바로 등록을 해야지 이게 나중에 누락되는 경우가 없습니다. 정리하겠습니다. 창업하고 이 두 가지를 안 하면은 정말 5억을 날릴 수도 있습니다. 첫 번째가 현금영수증 가맹점에 가입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가 사업용 계좌를 홈택스에 등록하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를 꼭 실행을 해가지고 사장님들이 불이익을 받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제 정보가 도움이 됐다 그러면은 구독과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